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처음으로 이제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맞아서 오늘 폭락한 종목이 있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이제 코스피가 거의 꼭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밑꼬리를 위에서 이제 음봉이 출현하면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고, 조정에 이제 강도를 봐갖고 현금 비중을 더 만들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장에 좀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커뮤니티는 이제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 이렇게 대응하라고 지금 이제 리딩을 드리고 그 관점으로 이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모레 5월 31일까지 있나? 5월달 이제 말에 이제 우리 월말 보고, 우리 커뮤니티 월말 보고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2월달부터 5월달까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왔나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눠볼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원래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 하나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 영상만 올리고 내일 오늘 준비를 해놨던 그 영상은 이제 내일 또 추가를 해볼까 해요. 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일단 뭔가 그거부터 보면, 쉽게 말해서 주식을 더 찍어내서 더 늘려서 돈을 한 차를 만들겠다. 기업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소리는 지금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돈이 더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하는 게 보통 이제 유상증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제 악재로, 단기적으로는 이 유상증자 뉴스가 나가면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무조건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상증자가 호재가 될 때가 있어요. 호재가 될 때가 있다. 이제 사업을 확장을 시키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확장시켜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성과가 좋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호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왜냐면은 이 회사의 내부 정보가 이 회사에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부가적인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상증자라든가 뭐 무상증자, 호재 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왔을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상증자는 이제 단기적인 악재는 분명하고요. 그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제 이게 중요해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금 주가보다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찍어서 이제 내다 팔겠다는 거니까,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보는 이득은 무엇이냐? 그럼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을 더 확보를 해서 주식 수를 늘려갖고 자본을 더 만드는 거니까 그 자본을 이제 회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도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합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그럼 보면 유상증자를 성공한다 그러는 거는 이제 뭐 공모주를 이제 내놨는데 사람들이 청약률이 높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00원인데 뭐 증자를 하는데 증자 가격이 뭐 1,200원이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이게 나오니까 당장 이제 1,200원에 이거 유증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유증이 결정된 다음에 2,000원이었는데 여기서 좀 빠진다 그래도 뭐 1,500원 뭐 이때까지 빠진다 그래도 1,500원 갖다 내다 시장에다 내다 팔아버리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실제 주가보다 가격이 싸지게 되면 비슷비슷하면 차익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려는 사람이 적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가 쉽게 얘기를 하면
제대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 해요. 자, 분석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지만 무조건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빠진다. 유상증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증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악재에 자금을 투입을 할지 말지 이걸 결정을 하려고 하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다뤄보려 해요. 유증은 이제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한다는 거죠. 돈이 이제 왜 필요할까요,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어봐야 되겠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분석이 이제 완료가 됐다 그러면 분석상에 이제 투자 가치 훼손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이제 악재가 아니라고, 드러난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분석을 읽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면 되겠죠. 내가 분석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됐다 생각이 돼도 리스크 관리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또 이 부분이 나한테 리스크로 작용을 할 때 어느 정도 손해를 입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뉴스가 있을 때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유증이 나온 종목이에요.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과거에 이제 기술적 분석법 이제 뭐 그런 강의들을 보면 이렇게 장대 거래량이 뚝뚝뚝 터지면서 매집되는 그런 부분이 보였죠. 매집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거래량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장대 거래량이 솟을 때만 보면 윗꼬리 만들고 누르고 윗꼬리 만들고 누르고 윗꼬리 만들고 누르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터지고, 이때는 뭐 상한가 보내가지고 또 이제 얼마나 들고 있는지 개미들이 얼마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세력이 만지는 그런 그림이 보입니다. 이 구간부터 이제 보이게 되고요. 이게 장기 하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골팍이라 그래서 개미들을 터는 구간이라 그래요. 이런 구간이 이렇게 갑자기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이제 꼬꾸라틀어 놓고 투매를 유발을 해서 이때 개미 물량 다 받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개미 물량 다 받아내고 이제 상승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골팍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다뤄볼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차트 모양 그렇게 보고 이제 기업 분석은 당연히 돼 있죠. 항상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이제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용도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도 이외의 것도 없고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인 분석법, 기법이다. 그러니까 이 확률 말고는 이 기법은 아무런 가치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성을 판단하고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일단 투자를 하면 분석을 해야 되죠. 이 기업 분석, 이게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이 종목,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이 종목,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분석이 들어가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 대응을 한 거고요. 이때 구간이 이제 말씀드렸었죠. 얼마 전에 강의했던 보면은 60일선을 20일선이 이제 상향 돌파하고요. 골든 크로스 만들고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도 돌파를 해버렸어요. 매물대를 돌파해버리고 이제 눌리면서 21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구간이 이제 매수 포지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상승을 주면서 매도 포지션은 계속 만들어졌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다시 눌리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고, 제가 이제 예상을 한 건 60일 이평선이 224일선, 이 이평선을 이제 상향 돌파하면서 그림을 만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매매 들어가고 한번 챙기고요. 2차 매매 들어가고 한번 챙겨가지고 비중을 1비중, 그러니까 2%. 우린 지금 2%씩 매매를 하고 있고, 자금이 큰 분들은 이제 1%씩 매매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이만큼만 딱 두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번 주 금요일날 유증 발표가 났어요. 시장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유중 발표가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이렇게 폭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를 접한 사람들, 투자자들 중에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야. 자, 유중 발표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던지고 오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투매장이 오늘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 우리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월봉을 보면 이렇게 매집을 거쳤어요. 자, 이건 누가 만들지 않는 이상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매집을 거치고요. 중간중간 이게 뚝뚝 솟은 이 거래량들이 이제 매집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제 급등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눌러놓고, 보면은, 거래량들이 음봉 거래량이 쫙쫙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추세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거래량은, 세력, 이 종목의 주식을 만지고 있는 큰 자산을 가진 주체를 이제 우리는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세력이 진입을 해서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거래량으로 보면 빨간 거래량들, 자, 매수 거래량들이 이렇게 뚜두둑 나오고요. 음봉 거래량들 보면 이 매수 거래량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매집이 보여요. 그쵸? 이렇게 매집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트를 만들어가던 이 큰 세력이 빠져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을 일단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래량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 같은 부분들은 이제 세력이 속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작년 4월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그때 뭐 이유가 무슨 뭐 제4 이동통신, 우리나라 뭐 통신사가 지금 KT, SK텔레콤, 그리고 또 어디지? LGU 플러스, 뭐 이렇게 3사가 있는데 지금 너무 독과점이다. 그래갖고 이 3사가 너무 독과점이라서 이거를 조금 경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통신사를 하나 더 뭐 이제 뭐 키워가겠다, 나라에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묶였었어요, 이 종목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유증 참여를 할 때 이때 가격이 보면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유상증자 발표를 내고 이제 유증 성공을 했죠. 거의 뭐 이때 굉장히 공모주 이제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서 유증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공모주 참여했던 사람들이 유상증자 끝나고 이제 차익 실현을 했겠죠. 당장 이제 뭐 유상증자 참여해가지고 내가 주식을 받았으니까, 공모주로 주식을 받았으니까 시장에다 내다 던지는 거예요. 왜? 이미 차익이 발생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매물 압력을 받고 이제 하락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누군가 사모으는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면 지금 이때 당장 이제 돌파를 딱 해냈고요. 지금 한번 눌린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를 벗겨나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튀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유상증자라는 고리스크, 이제 고리스크를 만났는데 고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자, 우리 유상증자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뭐 그래 박살이 나서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자고요. 물론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보는데 그런 확률이 나온다 그래봐야 100% 손실이다. 그런데 간단하게 지금 가격이 이 종목이 뭐 1000원대 뭐 전후반이라 그러면 지금 3000원 구간까지, 이 전고점 구간까지만 올라가도 300%죠. 최소 20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법들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서 일봉상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자, 유상증자 이제 발표가 나기 전에는 누군가 이렇게 차트를 만져가는 모양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트를 만져갔던 이 사람이 불과 지금 5개월 전이잖아요. 이런 세력이 이 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몰랐을 리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이렇게 매집을 하는 과정에 이 유상증자는 이미 들어가 있었다. 유상증자라는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토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자, 기업 분석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16년 4월 유상증자 실행 당시에 일반 공모에서 3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36억인가 얼마인가 360억인가 36억인가 그거 공모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1조 1000억이라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 청약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이 거의 한 1조 1000억의 자금이 몰렸어요. 그러면서 거의 347대 1의 경쟁률을 만들어가면서 유상증자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회사는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거고 이렇게 청약률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급등했던 주가가 이게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꺾이게 되면서 고점 부근에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리가 고점에 대비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꺾여 있는 상태고 1년 새 한 70%가 하락했다. 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뉴스 보고 그때 꼭지에서 진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완전 이제 박살이 나 있는 거죠. 지금 한 70% 손실 상태예요. 지금 자리에서 200% 올라가야 이 사람들은 이제 본전하는 거죠. 그때 꼭지에서 잡은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악재에서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그런 걸 이제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 분석이 많이 맞았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죠. 보통 이제 중기 관점은 6개월에서 저는 이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중기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관점은 2년 이상에서 10년 이 정도는 이제 장기 관점이라고 보고요. 2년이 넘어가게 한 주식을 보유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보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우리 커뮤니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만드는 시스템을 함께 지금 운용을 하면서 회원분들이 운영하는 걸 보면서 저도 또 이제 얻는 게 있고 제가 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를 시작하고 2월 20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수정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튼튼해지는 거다. 우리의 시스템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업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유상증자가 물량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천억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증 물량이 2천억대예요. 그럼 거의 시가총액 거의 맞먹는 물량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원래 지분율이 50%가 넘게 있었는데 이 유증 발표가 나기 전에 1월에 올해 1월경에 이제 물량을 많이 내놨죠.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딱 자기가 이제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그 유증에 이제 참여를 했겠죠. 이 대주주는 그렇게 하면서 50%대 지분율이 지금 이제 한 40%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유증을 해서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부실회계나 이런 부분으로 장난을 쳐서 이 회사 부도 처리하고 내가 돈 가지고 나르려 그랬다. 그러면은 지분율을 대주주가 이렇게 지분율을 이렇게 40% 이렇게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먼저 판단을 해서 좀 안전성을 확인을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세력이 이제 개입을 한다 그래도 보통 보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한 40% 되는 회사 이제 대주주가 다 엮여요. 이제 쩐주라든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다 대주주들과의.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40%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증 발표를 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 그 전에 대주주가 돌려서 어떻게 지분을 막 처분한 다음에 유증 발표가 딱 났다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든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전성이
확보가 됐고, 아, 지금은 아무래도 투매 구간에 자금 투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을 이제 부도처리 내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먹튀할 기업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작전주의 가능성은 작다. 회사 던져서 부도 내고 동고 하락하는 작전을 하기에는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대규모 유증을 했는데, 유증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이제 8월쯤에 이제 유증이 이제 시행이 될 거고, 거의 뭐 유증 규모가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도 창의력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그 기업 오너, 대주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게 유증을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증을 할까? 예를 들어 자본이 필요한데, 내가 대주주인데, 내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자를 더 해서, 그렇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재물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고요. 또 무언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한데, 지금 있는 주식을 내가 사들여서 뭐 하려고 사들여서, 이제 이걸 투자를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주식 보유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주식에 대한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좋은 관점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득을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끔 저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유증 시기가 이제 한 8월쯤인 것 같아요. 이제 뉴스를 대충 막 이것저것 막 들춰보다 보니까, 뉴스도 좀 들춰보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은 제가 체크를 제대로 안 했어요. 뭐, 정확하게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대충 봐서, 7월, 8월 언제쯤인 것 같아요. 언제쯤. 이때가 유증일인 것 같고, 이제 지금 발표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을 통해서 5월달부터, 그걸 받는다 그러죠. 신청자들을 받는다 그러는 것 같고. 아무튼가 이걸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일단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기회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력이 있겠죠. 세력은, 주가를 올려가면서 사지 않습니다. 밑에다만 받쳐놓고, 투매로 던지는 물량만 받아갈 거예요. 무언가 대형 호재가 깔려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해가면 되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대량 물량을 확보를 해서, 지분을 뭐 30%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시가총액 3천억인데 2천억 유증을 하면, 지금 대주주 지분이 한 한 20몇 프로로 낮아지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만약에 지분을 한 30% 이상 이렇게 확보하면서 유증에, 대규모로 참여를 한다. 이거는 이제 대형 호재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형 호재가 됩니다. 왜냐면은 대주주가 무슨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 대형 호재를 숨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지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호재가 될 거고, 200%에서 1000%는 순식간에 상승을 할 거다. 이런 그림들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틀린 적이 없잖아요. 자, 자동차 뭐 악재 터졌을 때 사야 된다 얘기해서 지금 자동차도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와 있죠. 바닥 구간에서. 내가 사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바닥 집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사드, 그 전 보면 백화점 관련주, 뭐 화장품 관련주, 엔터주들 다 죽는다 할 때 전 사라 그랬어요. 자, 게임주, 게임빌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다 보면 OCI, 트럼프 악재 때 했던 얘기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악재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투매장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그게 펀더멘탈적으로 기업이 변화가 없으면 그 주가는 무조건 되돌립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폭락이 왔을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고,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제대로 분석이 된다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이번에도 맞을지는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투기로 해서는 안 돼요. 투기로 해서는 안 되는데, 분석에 의한 이제 선취매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뭐 테마로 엮이면서 갑자기 거품이 막 생겨서 수익을 많이 봤어. 이런 거는 이제 투기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 테마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뜬금없게 무슨 뭐 테마를 엮이면서 급등을 해서 차익을 챙기고 나왔다. 이런 건 이제 선취의 관점인 거지, 우리가 이 거품을 따라가고 테마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서 또 공부를 지속해보자. 오늘 추가 매수한 이유 뭐야, 이게 전부야? 오늘 추가 매수한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투매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투매 물량을 받아내는 세력의 움직임을 제가 이제 리딩을 하다 보니까 주식 이제 뭐 차트라든가 호가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죠. 이제 세력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이제 매수세가 보였다. 이제 바닥에서 대놓고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월봉상 지지선에서 좀 받쳐주는 모양새가 보였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진짜 정말 이 세력이 예상하지 못한 악재를 만약에 맞았다. 내가 매집을 하고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를 맞았다 그러면 같이 던져버립니다. 세력도. 왜냐면 그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무언가 호재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자, 4차 산업 모멘텀이 강한 통신 섹터. 자, 통신 섹터인데 사실 4차 산업이랑 관련이 없어도 통신 섹터가 이제 5G, 5G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SK텔레콤, KT 뭐 이런 종목들이 날아가면 4차 산업 모멘텀이 부족한 종목들도 거품을 만들면서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런 뭐 따라갈 종목이 아니고 직접적인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들어간 거고요. 처음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요. 그렇게 해서 악재가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4차 산업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호재 뉴스로 이제 나오면서 급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종목이. 그리고 이제 2016년 때 이 종목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 당시를 살펴보면 유상증자 뉴스를 내놓고 주가를 끌어올려놨어요. 유상증자 뉴스를 내놓고 그 투명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끌어올려갖고 유증 전에 유증을 이제 뭐 대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복될 확률이 되게 높다. 이거는 간단해. 이제 받쳐서 이제 투매 물량 다 받아 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고요. 유증 규모가 2천억인데 200억, 300억 가지고만 작업을 해도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이제 세력이 가지고 있고 대주주가 지분을 4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물량이 있고요. 자, 대주주랑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대주주 지분이 40%예요. 그러면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2, 300억 뭐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를. 그런 부분을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올려놓고 이제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일단 2천억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2, 300억 투자해가지고 2천억을 이제 확보하고 수익을 좀 더 낸다 그러면 물론 밖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이 체크가 돼서 이제 플러스 점수를 줬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장기 바닥 구간이에요. 이 종목이 한 15년 뭐 이상 뭐 이렇게 모멘텀이 없으면서 망하지 않았어요. 2000년도부터 있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뭐 실적도 막 고만고만해서 망할 기업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망할 기업이 아니고 진짜 뭐 IMF 때 이때만 해도 기업들이 거의 막 다 불공정 공시에 무슨 뭐 제대로 된 기업이 없을 때 그럴 때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버텨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상장 폐지하고 뭐 그럴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안 좋아져서 이게 유상증자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호재 뉴스를 숨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이제 기업 분석을 해봐도 이 유상증자가 이번 이 유상증자가 이제 호재를 감추고 있을 확률이 높다 판단되어서 보유 관점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를 살펴보면 정책 이슈. 자, 4차 산업 이슈. 이런 거를 이제 탑재를 하면서 PBR이 지금 낮은 자리인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회사가 너무 작아요. 기업이 뭐 거의 뭐 자산 시가총액이 3천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작아서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1년에 보통 이제 투자 자본으로 들어간 돈이
1조 뭐 몇천억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회사가 자산이 한 3천억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무언가 정책 이슈나 이런 모멘텀들을 입어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뭐 10배, 20배는 금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는 거죠. 뭐 지금 3천억인데 뭐 3조, 6조, 뭐 기업가치 시가총액이 3조, 6조까지는 금방 성장할 수가 있다. 왜냐면 회사가 워낙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성장을 하기 전에 주가는 선행한다 그랬죠, 6개월. 자, 이 거품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거품이 낀 부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와서 다시 나중에 뭐 1, 2년이고 지나서 이제 제대로 모멘텀을 또 부착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를 받게 될 때 다시 진입을 하겠죠. 거품을 끼지 않고 천천히 간다 그러면 그냥 장기 보유를 하는 거고요. 장기 보유를 하고 가다가 이렇게 거품이 끼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팔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품을 끼면 좋죠. 거품이 끼면 우리가 뭐 5년 동안 봐야 될 수익을 뭐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거품이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고수익. 예를 들어서 1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뭔가 뭐 이슈를 받아가고 막 그때부터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뭐 400%, 500%막 고점에 뭐 시그널이 이 정도 나온다. 그럼 이제 챙겨갖고 나와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계좌 자본 대비 이제 보유 비중이 매우 작다.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 보유하고 있고 오늘 추가 매수해갖고 2% 추가했어요. 계좌 자금 대비 한 4% 자본이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 손실 나봐야 계좌 자금 대비 2% 손실이에요. 50% 손실 나봐야 30% 손실 나면 계좌 자금 대비 1% 손실이죠. 30% 손실 나면 자금 대비 1% 손실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면 돼요. 이 종목에 이제 몰빵 들어가 있고 50%씩 뭐 50%씩 자금이 투입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골머리 아픈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버티다가 막 고통스럽게 버티다가 어떻게 세폭 좋아서 종목이 막 상승하고 해갖고 돈 많이 벌게 되면 다음에 또 그런 거 갖고 또 반복해서 결국은 깡통 찹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안전성을 확보를 해놓고 이런 종목들도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뭐다? 리스크 관리. 항상 악재 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유상증자를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만 느끼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되게 두렵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 유상증자를 한 자본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식을 누구한테 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투자를 해라. 투자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만 마무리되고 그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굉장히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왜냐면 그동안 기업을 믿지를 못해. 기업들이 IMF 시절도 그렇고 2008년도 뭐 이때 시절도 그렇고 뭐 부실하고 가짜 기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말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주식시장 내에는 기업을 믿지 못하는 그런 풍습이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개선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시대, 이제 투명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이 될 거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기업들은 이제 시장에서 바로 소외를 받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 같은 경우 보면 중국에서 무슨 발표해 놓는 거 보면 실적이나 뭐 뒤져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돈도 진짜 많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주가가 그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빠지고 있어요. 그게 왜 빠질까요? 이제 살펴보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내놓는 그 재무제표를 믿지를 못한다는 거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쉽게 말하면 양치기 소년이 지금 중국 주식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회 상장한 주식들이 지금 다 과거에 중국 주식들이 뭐 해먹고 나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학습이 되면서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저도 물론 쳐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무언가가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도 그래도 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개선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은 그 재무지표를 어느 정도는 믿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죠. 그리고 유상증자 성공하고 로엔 사고 뭐 이런저런 투자하면서 지금 모멘텀을 만들었어요. 자, 앞으로 이 카카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지금 했던 카카오 유상증자 규모가 유증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됐습니다. 유증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됐는데 이렇게 7천억 유증 받아가고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지금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나중에 또 이제 뭐 이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그 핵심으로 또 핵심 주도주로 거의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도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죠.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유상증자를 했던 그때가 가장 싼 시점. 또 그때 부분이 그 회사 주식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 심리로 내다 파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면밀히 분석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투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내부 정보는 몰라도 자, 이제 기본적 분석하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덤핑 주식도 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항상 저렴해진 할인하는 세일 중인 주식을 골라 담을 수 있다. 시기가 악재가 넘쳐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관심주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무슨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그 자리보다 더 폭락을 했다. 그럼 이 폭락의 시점, 그 시점은 폭락은 결국 투매랑 연결이 돼요. 폭락은 투매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폭락을 했다는 건 싸다는 관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분석만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정보는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 이제 뭐 PBR 분석하고 회사 부채 정도 분석하고 이런 기업 분석을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 그러고, 기술적 분석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차트 보고 지금 바닥인지 어딘지 뭐 그런 거 보고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이런 걸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기업 분석하고 차트 보고 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우리는 덤핑 주식도 매수할 수가 있고요.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꼭지 구간의 매수세에 내 물량을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거 데이터로 미리 짚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놓으면 꼭지 구간에 이제 매수세에 내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게 다 개미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인식이 부족한 개인은 항상 자산가들이 먹잇감이 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뉴스 보고 진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뉴스 보고 우리는 선침해놨다가 갑자기 급등이 오면 내다 팔면 그 급등을 만들었던 그 뉴스 보고 붙었던 그 수급의 주체인 그 개미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재가 터졌을 때 이제 내다 팔던 그 개미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일단 팔고 보자 하고 팔았는데 그때 팔았던 데가 제일 쌌던 시점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팔면 가는 거예요. 사면 내려가고 팔면 가는 거죠. 이게 언론에 휘둘려서 그런다. 휘둘려서 내 분석에 자신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 유상증자에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하고요, 비중을 나중에 더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그 돈 다 까먹었다 치자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중 관리만 해놨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돈을 들여서. 내 계좌 자본이 1억이라 그러면, 그 2% 해봐야 200만원 밖에 더 돼요?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쌓아놓은 수익이 보통 5%에서 한 10% 구간대 된다 그러면, 2% 정도 좀 깨먹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거 갖고 가다가, 이 종목에 손해를 많이 줬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여유로운 마음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악재에 자신있게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전 재산에 들어가 있어. 그럼 누가 뭐라고 떠들기만 하면은 난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안정, 그 마인드 관리. 이 마인드 관리가 될 수 있는 비중, 그걸 생각을 해서 자본을 잘게 쪼개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제 호재 뉴스가 터지면 이제 우리는 차트나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매도 관점으로 포지션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도 막 하루에 그냥 뭐 지금 20% 30% 날라갈 때가 아니라 30% 막 날라가 버려요. 갑자기 급등해갖고 20몇 프로 막 찍히고 무슨 뉴스 뜨고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조건 팔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죠. 왜? 무조건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좀 되게 또 장기 투자자들 항상 선취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또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뉴스에 따라 대응 매매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런 게 굉장히 문제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 악재 뉴스가 터지면 매수 관점으로 포지션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악재고 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유증을 하는 거라 그래도요, 당장 이렇게 투매 구간이 나왔으면 항상 되돌려요. 그 파동은 한 방향으로만 지속하지 않습니다. 빠진다 그래도 되돌려요. 그러면은 빠지는 힘보다 되돌리는 힘이 약할 뿐이죠. 근데 이제 빠지는 힘보다 되돌리는 힘이 강해버리면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그런 부분들, 파동의 강약.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추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악재로 이게 악재인지 어쩐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면서 이 파동의 강약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투자에 임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일삼는 투기꾼들은 언론에 놀아나고 세력에 놀아났는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우리처럼 주식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세력도 언론도 항상 우리 편이라는 거죠. 자, 세력이 어떤 종목에 어떤 기업의 주식이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거래량이라든가 이런저런 걸로 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력보다 가볍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력이 뭐 200억을 굴린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매매해가지고 우리 매매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팔아버려도 돼요. 1억은. 수익구가 나서 팔아버려도 그냥 다 팔리잖아요. 근데 이 세력은 이 200억을 한 번에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몸집이 가벼운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세력들도 한 종목에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게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세력이 되려고 그러면 워렌 버핏처럼 200억을 모아놔야지. 왜 이거 주식해갖고 밑에서 사모아갖고 왜 개미들 등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자본 더 집어넣어서, 아니면 이 기업보다 조금 싼 회사, 그런 회사 대주주 돼갖고 내가 운영에 참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세력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나 하고 있다는 건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사드 악재, 북한 도발, 자동차 관련주 악재 때 제가 포지션 다 잡아서 진입했을 때 그때가 다 바닥이었죠. 그때 그 종목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나, 지금 얼마나 상승해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제가 편입했던 종목들, 그리고 내가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나 그 영상에서 제가 언급하고 그때 매매를 실제 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에 와 있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 악재 자금을 투입하는 이게 얼마나 성공 확률이 높은지, 확률이 높고 안전한 매매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는데요. 유상증자를 이제 살피는 부분에는 저는 이제 좀, 이제 드러난 뉴스나, 재무제표로 분석을 하고요. 창의력을 더한다. 저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악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항상 해봐요. 내가 이 대주주라면, 만약에 이렇게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는데 대주주의 말이 안 들어가고 유상증자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지분에 대한 수익만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참여는 안 했겠다는 거죠. 지분을 어떻게 미리 좀 돌려갖고 다 빼놨겠죠. 현찰로 다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뉴스를 때렸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분을 좀 많이 줄여놓든가, 지분을 예를 들어 지금 50% 들고 있다가 뭐 한 20% 30%를 줄여버려요, 지분을. 그렇게 하면 유증 발표를 하면 주가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때 다시 사모으면 내가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액션이 지금 없었다는 게,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거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의력,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입니다. 자동차 같은 관련주들도 그렇고, 과거 이제 사드 악재 때, 다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내가 만약 현대백화점이라면 중국에도 내거 물건을 안 팔으면 내가 망할까? 그리고 재무제표 보니까 야,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지금 어디 있어? 야, 이거 너무 싸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당구장을 했어요. 근데 시세가 내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벌어. 그럼 1년 있으면 2억 4천만 원 벌잖아요. 그럼 당구장의 권리금이나 이런 거 가치를 봤을 때 보통 시장 가치가 한 4억이야. 그래갖고 평가 가치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현대백화점은 지금 한 1억 6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가치가 그냥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내가 3억짜리인데 옆에서 누가 와갖고 나한테 당구장 1억 6천 해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이거? 야, 1년만 있으면 2억 4천씩 벌어. 1억 6천? 야, 6개월 7개월 있으면 벌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현대백화점 그런 주식들이 그런 자리에 있는 주식들이라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그 표현력을 좀 늘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을 하면서 너무 주저리 이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은 보통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의 묘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자, 광고는 뭐다? 나에 대한 사랑이다. 무조건 보는 걸로. 광고는 무조건 보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